형과 성격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원 씨는 차분한 편이에요? 아니요. 성격이 좀 급해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요. 2. 유나 씨, 아침 먹고 왔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커피만 한 잔 마셨어요. 3. 민재 씨는 테니스 선수처럼 테니스를 잘 치는군요. 그래요? 제가 테니스를 정말 좋아해서 거의 매주 쳐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훈 씨는 형과 닮았어요? 네, 외모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는 적극적이고 형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언니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2. 새 하숙집은 어때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니처럼 잘해주셔서 편하고 좋아요. 다행이군요. 음식도 맛있어요? 네, 요리사처럼 다양한 요리도 잘 하셔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3. 서영 씨,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해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은 어때요? 활발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다 괜찮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훈 씨는 형과 닮았어요? 네, 외모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는 적극적이고 형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명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형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지훈 씨처럼 활발한 성격이 더 좋은데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실수를 잘하는데 제 형은 차분해서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가끔 형이 부러워요. 저도 언니랑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각각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4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어제 방 친구와 좀 다퉜어요. 왜요?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 친구가 늦게까지 시끄럽게 전화를 해서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 친구가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내가 사과를 안 받았어요. 사실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친구가 자주 그런 것은 아니니까 수진 씨가 한번 이해해 주는 게 어때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교수님, 저는 요즘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성격이 어때서 그렇지요? 차분하고 좋은데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못하겠고 앞으로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발표할 때는 뭐가 문제지요? 잘하는 것 같은데.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발표할 때는 너무 떨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발표할 때는 누구나 떨리는 거예요. 나도 강의 첫 시간에는 언제나 긴장해요.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연습하면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발표도 계속 연습하면 좀 더 큰 소리로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까요? 그래도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은 취직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어울려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란 씨는 조용하고 차분하니까 실수가 적은 편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서 인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져요. 저는 언제나 활발한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팔과 실수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금 회의 중인데 이따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2. 루이엔 씨,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휴대전화를 놓고 오는 바람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3. 요리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세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희엔 씨,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제가 우산이 있으니까 같이 씁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을 내리기 전에 물건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네. 그럼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주세요. 2. 이따가 정우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정우 씨요? 정우 씨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정우 씨한테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정우 씨는 그 여자친구하고 2년 동안 사귀었어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김 씨,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지금 김 씨라고 했어요? 왜요? 선생님 성이 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성 뒤에 씨를 붙여 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만 부르기도 해요. 김 씨, 이것은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나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김 씨, 이렇게 부르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하세요. 2. 들어봅시다. 2.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뚜안 씨, 이제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죠? 네,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실수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전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저는 지하철 경로석에 누구나 앉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전에 지하철 경로석에 앉는 바람에 어떤 할아버지께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 지하철이나 버스에 경로석이 있는데 그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도록 하세요. 그건 한국의 유학 올 학생들에게 꼭 알려두도록 해야겠어요. 필요한 정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 안에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저는 처음에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버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버리는 바람에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군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과 교수님들과 선배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온 사람이 식사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많은 자리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음식을 먹어서 교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한국에서는 꼭 지켜야 할 예절이었습니다. 국화, 이사.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지금 살고 있는 원룸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고시원은 어때요? 고시원에 비해서 원룸이 더 좋지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을 한번 알아보세요. 2. 오늘 이사할 집 계약을 하는 날인데 보증금도 내야 해요? 아니요. 보증금은 이사하는 날 내고 오늘은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사실 제가 한국 돈은 잘 계산할 줄 모르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3. 요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가 없어서 전세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풍 씨는 학생이니까 월세가 전세에 비해서 더 싸고 좋은데 저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트나 원룸, 주택, 어떤 집을 찾고 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저는 월세면 아무 데나 괜찮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지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남씨. 이삿짐 센터에 포장 이사를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장 이사요? 그게 뭔데요? 이삿짐 센터에서 짐 싸는 것부터 짐 정리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일반 이사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편해서 좋아요. 2. 흐엉 씨, 어제 이사는 잘 했지요? 짐 정리는 다 끝냈어요? 아니요. 이사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서 아직 정리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무 때나 연락해주면 갈게요. 정말요? 그럼 이따 수업 끝나고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3. 루이엔 씨,
이사했으니까 집들이도 해야죠. 언제 할 거예요? 집들이요? 그게 뭔데요? 집들이는 이사를 한 후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도 해야겠네요. 그런데 전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풍씨, 희엔 씨가 내일 이사하는데 같이 가서 도와줄 거지요? 물론이죠. 우리 옆 빌라로 이사 오는데 도와줘야죠.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학교 다닐 때도 희엔 씨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희엔 씨하고 잘 지내길 바랄게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희엔 씨는 왜 갑자기 이사를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사할 집에 비해서 깨끗하고 전망도 좋은데. 사실 그 집은 다 좋은데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사할 집은 괜찮아요? 네, 계약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잘 알아봤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사를 한 후에 이웃집에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사람 중 몇 명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집을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겼을 때 이웃집에 떡을 보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새로 이사 온 것을 이웃에게 알리고 특별한 날 먹는 떡을 이웃에게 주며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집에 떡을 돌리면 사람들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간 동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러한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없어서 이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이웃을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3번. 내용을 잘 듣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에 온 다른 친구들이 대부분 집들이 선물로 휴지와 세제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보통 예쁜 그림이나 꽃을 선물하고 휴지를 선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지나 세제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수업 시간에 한국의 집들이 문화를 배운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한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기 바라는 뜻으로 휴지나 세제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선물이나 산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배워야겠습니다.